오늘은 제3강 물질대사와 건강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37페이지의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에서 디귿은 각각 A에서 C에 연결된 정맥이고 A에서 C는 각각 간, 폐, 콩팥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자, A, B, C부터 볼게요. A가 뭐겠어요? A가 폐일 거고요. B는 간일 거고요. C는 콩팥일 거예요. 여기에 기호루는 없는데 요게 하나 있죠. 요 꼬부란 거. 요거 뭘까요? 네, 소장이겠죠? 요거 소장일 겁니다. 네, 정맥이라고 했어요. 정맥이면 뭐죠? 심장을 중심으로. 항상 혈관 이름은 심장을 중심으로 이름 짓는다고 얘기했죠?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관은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 C에 연결된 정맥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기역 같은 경우는 폐에서 심장으로, 니은은 간에서 심장으로, 디귿은 콩팥에서 심장으로. 네, 이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기역. 디귿은 배설계에 속한다. 디귿은 요거네요. 콩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배설계에 속할까요? 콩팥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닙니다. 어떤 기관과 연결되어 있던지 모든 정맥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은. 모든 동맥, 정맥, 모세혈관 같은 모든 혈관은 다 순환계에 속합니다. 그쵸? 모든 혈관 다 순환계에 속합니다. 니은, 혈액의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을 얘기했네요. 디귿보다 니은이 많다. 니은과 디귿의 요소 양을 비교해 볼게요. 요소는 어디서 생성되죠? 간에서 생성돼서 콩팥에서 배설이 됩니다. 요소가 간에서 생성되다 보니까 니은에는 간에서 생성된 요소가 막 흘러나갈 거고 디귿은 어때요? 이미 요소가 많은 피가 콩팥을 거쳐서 요소를 많이 배출하고 농축된 요소를 배출하고 그런 요소를 배출했다고 해서 100%의 요소를 싹 다 배출해서 디귿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하고 2라고 얘기하면 1보다 2의 요소 농도가 훨씬 낮겠죠. 그런데 1과 2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2는 디귿입니다. 네, 니은과 디귿을 비교할 때도 간에선 요소가 생성되고 지금 콩팥을 통해서 배설된 혈액이 디귿에 왔으니까 니은과 디귿을 비교할 때 요소의 양은 당연히 니은이 더 많겠죠. 혈액의 단위 부피당 CO2의 양분의 O2의 양을 물어봤어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가 가장 클까요? CO2의 양분의 O2의 양.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클수록 그 값이 큰 거죠. O2가 많고 CO2가 적은 거 누구냐는 거예요. 폐에서 기체 교환을 하고 나온 기역을 흐르는 기역혈관 뭐겠어요? 폐정맥인데 폐정맥을 흐르는 요 피는 우리 몸에서 폐를 바로 지나왔으니까 산소는 제일 많고 CO2는 제일 적은 피, 동맥혈 깨끗한 피가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5번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5번 문제 있어요.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는 각각 호흡계, 배설계, 소화계 중 하나이다. 우리가 얘가 먹은 음식물에는 3대 영양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시다. 자, 가나다가 각각 호흡계, 배설계, 소화계 중에 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순환계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물이 가로 들어왔네요. 가가 바로 소화계. 순환계를 거쳐서 나는 O2와 CO2를 교환하는 기체 교환을 담당하는 호흡계. 네, 다에서 오줌이 나가요. 그럼 뭐겠어요? 배설계. 여러분이 종종 정말 쉬운데 틀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소화계에서 음식물을 가리고요. 물음표가 들어왔다가 대변이 나가.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아, 대변 배설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계입니다. 대장에서 대변이 나가죠. 네. 선생님 대변도 배설인데 왜 소화계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변과 소변에 그러니까 똥과 오줌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오줌으로 나가는 물은요. 소화계를 통해서 일단은 우리 몸에 다 흡수가 되었다가 우리 몸을 돌다가 배설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대변은 어때요? 음식물이 섭취돼서 입에서부터 위, 소장, 대장 다 거치고 흡수되지 않은, 소화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완전히 흡수돼서 소장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없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배설계가 아니라 그냥 소화계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나갔으니까 소화계로 봅니다. 대장인 거죠. 네. 볼게요. 기억. 가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가는 소화계예요. 소화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나요? 배설계 아니에요? 네, 배설계에서는 요소를 배출하는 거고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기관 진짜 중요하죠. 선생님이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간이에요, 간. 간은 소화계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왜 간은 소화계에 소속돼 있어요? 배설계에 소속 안 돼 있고? 네, 간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간에서는 쓸개즙을 만들어요. 쓸개즙도 만들고 뭐 그거 말고도 간은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도 많이 합성해 주지만 소화계랑 연결돼 가지고 쓸개를 통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간은 소화계로 쳐줍니다. 소장은 어디 속해요? 가에 속하죠. 소화계에 속합니다. 기역에는 암모니아의 이동이 포함된다. 기역에 암모니아의 이동이 포함된다. 원래 조직세포에서 기역을 통해서 순환계로 나가는 건 뭐 있어요? 순환계에서 조직세포로 들어오는 거는 산소도 들어오고 포도당 같은 영양소도 들어오겠죠. 조직세포에서 모든 물질 대사, 특별히 이화작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기역에는 뭐가 있어요? CO2하고 여러 가지 노폐물이 있을 거예요. 이 노폐물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겠죠. 대표적인 노폐물이 암모니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는 암모니아 이동이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암모니아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 조직세포라고 따로 분리를 해놨지만 조직세포가 뭐예요? 우리 몸에 각각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란 말이죠. 그런데 소화계나 호흡계나 배설계나 순환계나 다른 모든 기관계도 역시 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조직세포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직세포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으로 세포호흡에 의해서 ATP가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지칭한 이 조직세포뿐이 아니라 호흡계에서도 소화계에서도 순환계에서도 배설계에서도 다 물질대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이동이 포함되는 거 맞는데요. 암모니아는 호흡계에서도 소화계에서도 순환계에서도 배설계에서도 다 생성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ATP도 이 기관계 모두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기관계 모두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암모니아의 이동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정리를 하자면 암모니아는 일단 음식물 중에 우리가 뭘 먹으면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계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흡수가 됩니다. 순환계를 타고 온 몸으로 아미노산이 가게 돼요. 이제 조직세포에서 어디에 있던지 조직세포에서 아미노산을 사용하면 NH2, 아미노산에는 공통적으로 NH2라는 아미노기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면서 NH3, 암모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의 생성은 어디서 일어난다? 조직세포. 우리 몸에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암모니아의 생성은. 그럼 조직세포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순환계로 가겠죠. 순환계를 타고 돌다가 어디로 가서? 소화계인 간에 가서 아까 배운 거죠. 간에 가서 이 요소로 전환이 된 다음에 다시 순환계로 와서 돌다가 콩팥에서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배설된다. 요소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조직세포에서 순환계를 타고 소화계인 간으로 가고 거기서 생성된 요소는 간에서 순환계를 타고 배설계로 가서 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39페이지 11번인데요. 이거는 뭐 수능에 엄청 많이 나오거나 어려운 내용이어서 선생님이 고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래프도 한번 참고해서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문제를 뽑았습니다. 그림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초대사량을 나타낸 것이다. 네, 사람의 연령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체표 면적당 1일 기초대사량의 값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거 알겠죠? 그래프를 보고 남자와 여자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더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대사량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남자냐 어떤 여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들의 체표 면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거는 체표 면적당 1일 기초대사량인데 남자와 여자의 체표 면적의 평균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네, 기억 볼게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체표 면적당 1일 기초대사량이 다르다. 맞아요. 30세 남자가 10세 여자보다 체표 면적당 1일 기초대사량이 높다. 네, 30세 남자 여기겠네요. 10세 여자 여기겠네요. 누가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10세 여자가 높습니다. 틀렸고요. 20세 남자가 20세 여자보다 20세 남자, 20세 여자. 20세 남자, 20세 여자. 네, 기초대사량이 높죠? 맞습니다. 기억 디귿. 40페이지 2번. 다음은 콩즙을 이용한 요소 분해 실험이다. 준비물부터 살펴볼게요. 콩즙, 증류수, 2% 요소 용액, 오줌을 준비한다. 6개 혼판에다가 다음과 같이 용액을 넣고 BTB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을 관찰하래요. BTB 용액은 지시약이죠. 지시약이라 함은 어떤 용액의 pH, 액성,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색깔 변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지시해주는 그런 시약입니다. 네,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하죠. BTB 용액 같은 경우는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각각 색깔이 노, 초, 파를 나타내죠. 네, 어떻게 용액을 넣었는지 볼게요. A1, B1에는 증류수를 넣었고요. A2, B2에는 요소를 넣었고요. A3, B3에는 오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B 시리즈에만 콩즙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색깔 변화를 봤어요. A1, 증류수는 당연히 중성이니까 초록색을 띄었을 거고요. 요소가 연두색을 띄었습니다. 산성과 중성의 사이, 노란색과 초록색 사이에 연두색을 띄었으니까 약산성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오줌도 역시 약산성입니다. 네, 오줌은 우리가 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pH가 달라져요. 네, 대부분은 약산성이고 이 실험에서 약산성인 걸 확인했죠. 그리고 B 보시면 증류수는 중성인데 콩즙을 넣었더니 노란색, 산성으로 변했다는 것은 콩즙이 산성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B2, B3를 보시면 요소에다가 또는 오줌에다가 콩즙을 섞었더니 푸른색이 나타났어요. 푸른색, 염기성이란 얘기죠. 재밌는 것은 요소도 오줌도 콩즙도 모두 산성인데 산성 물질끼리 섞었는데 염기성 물질이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염기성 물질이 뭔지 알고 있어요. 바로 암모니아죠. 암모니아입니다. 네, 왜 암모니아가 갑자기 생성된 거예요? 네, 요소, 그러니까 오줌 속에 있던 요소에 콩즙에 있는 효소가 작용해서 암모니아로 분해를 해준 거죠. 네, 콩즙에 있는 유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가 되었습니다. 기억, A2와 B2에는 모두 유레이스가 들어있다. 유레이스는 콩즙에 들어있는 거니까 B에만 있죠. A2에는 없습니다. B2, B3에서 모두 암모니아가 생성되었다. 네, 여기서 봤죠? 모두 염기성이 됐는데 이 염기성이 된 원인은 바로 암모니아 때문이다. 요소용액에 콩즙을 넣으면 염기성으로 변한다.
B2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요소용액에다가 콩즙을 넣었더니 콩즙에 있는 효소인 유레이스가 요소를 분해해서 염기성인 암모니아를 생성함으로써 염기성으로 변하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오줌 요소를 암모니아로 하는 거는 분해예요. 아까 문제에서 읽었듯이 요소 분해 실험이라고 했잖아요. 요소가 암모니아보다 분자량이 더 큽니다. 분해고요. 우리 몸에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역반응이죠. 반대 반응이죠.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을 하는 반응입니다. 간에서 일어나는 암모니아를 비교적 독성이 적은 요소로 합성하는 반응은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져요. 암모니아 두 개가 합해지고 여러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동화작용에 속하게 돼요. 암모니아는 염기성이고 요소는 약산성입니다. 누가 더 독성이 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암모니아가 독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들여서라도 독성이 적은 요소로 합성,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반응이 간에서 일어납니다. 이 실험에서는 시험관 내에서, 그러니까 6개의 홈판 내에서 인위적으로 콩즙에 있는 효소를 첨가해서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한 거죠. 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